여러분 안녕하세요. 편하게 듣는 오디오 채널 그때 그 시절입니다. 오늘은 참 그리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도 기억하시나요? 동네 한 귀퉁이 작디 작은 구멍가게에서 100원짜리 동전 하나로 느꼈던 그 설렘을 말이에요. 요즘은 어디를 가도 화려한 편의점들이 24시간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진열된 수많은 상품들이 우리를 유혹하지요. 하지만 문득 그리워지는 곳이 있어요. 바로 그 시절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동네 구멍가게 말입니다. 구멍가게. 참 정겨운 이름이지요? 정말 구멍처럼 작았던 그 가게는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창고였어요. 문을 밀고 들어서면 딸랑하고 울리던 작은 종소리, 좁은 공간 가득 빼곡히 들어찬 온갖 물건들, 그리고 가게를 지키시던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까지. 모든 것이 그립고 소중한 기억입니다. 그 시절 구멍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좁은 통로 양쪽으로 빼곡히 늘어선 선반들, 천장까지 닿을 듯 쌓인 온갖 물건들. 과자부터 시작해서 사탕, 껌, 공책, 연필, 지우개는 물론이고 성냥, 양초, 심지어 연탄과 쌀까지. 어떻게 그 좁은 공간에 그 모든 것들이 들어갈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참 신기해요. 우리는 그 좁은 통로를 이리저리 헤매며 보물찾기를 하듯 원하는 것을 찾아다녔어요. 높은 선반에 있는 과자를 사달라고 할 때면 할머니께서 의자를 갖다 놓고 올라서서 꺼내주시곤 했지요. 위험하니까 할머니가 해줄게 하시며 우리를 걱정해 주시던 그 마음. 지금도 가슴이 따뜻해져요. 무엇보다 구멍가게의 매력은 바로 사장님들이셨어요. 동네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이셨는데 우리를 마치 손자 손녀처럼 대해주셨거든요. 왔냐 우리 아가? 하시며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우리가 과자를 고르느라 한참 구경하고 있어도 재촉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셨어요. 가끔 돈이 조금 모자라면 다음에 가져와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고 덤으로 사탕 하나를 더 쥐어주시면서 공부 열심히 해 또는 엄마 말 잘 들어야 한다고 당부하시던 그 마음. 정말 따뜻하지 않았나요? 그분들에게 우리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동네의 소중한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구멍가게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것, 그리고 우리가 가장 설레했던 것은 바로 뽑기였어요. 가게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뽑기판을 보면 우리의 가슴은 벌써부터 두근거리기 시작했답니다. 뽑기판은 참 단순했어요. 커다란 나무판이나 플라스틱 판 위에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고 그 안에는 종이가 돌돌 말려 들어가 있었지요. 100원을 내고 구멍 하나를 선택하면 그 안에서 종이를 뽑아주시는 거였어요. 대부분은 꽝이었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1등, 2등, 3등, 아폴로, 쫀득이, 라면땅 같은 달콤한 당첨 글자들이 숨어 있었답니다. 우리는 100원짜리 동전을 손에 꼭 쥐고 어느 구멍을 뽑을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 구멍은 뭔가 당첨일 것 같은데 저기 구석진 곳이 더 좋을 것 같아 하며 친구들과 함께 작전 회의를 하기도 했지요. 그 진지함이란 마치 인생의 중대한 선택을 하는 것 같았어요. 이거다 하고 구멍 하나를 정하면 가게 할머니께서 젓가락이나 핀셋으로 그 구멍에서 종이를 조심스럽게 뽑아주셨어요. 그 순간의 긴장감이란 마치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답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종이가 나오는 그 찰나의 순간이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스릴 넘치는 시간이었어요. 종이를 펼쳐보는 순간 꽝이 나오면 아쉽다 하면서도 금세 다음에는 꼭 당첨될 거야 하며 다시 도전하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당첨이 나오면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지요. 친구들과 함께 갔을 때 누군가 당첨이 나오면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며 박수를 쳐주기도 했어요. 질투보다는 함께 기뻐해주는 그 순수한 마음이 참 아름다웠어요. 뽑기에서 얻은 상품들은 정말 소중했어요. 같은 아폴로나 쫀득이라도 뽑기로 얻은 것은 그냥 산 것보다 훨씬 값져 보였거든요. 운이 좋아서 얻은 선물이니까 그 기쁨도 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에게 자랑하기도 했고 나 오늘 뽑기에서 당첨됐어 하며 온 동네에 소문을 내고 다니기도 했지요. 아폴로는 참 독특한 과자였어요.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막대 안에 달콤한 젤리 같은 것이 들어있었는데
우리는 끝을 조금씩 자르거나 구멍을 뚫어서 쪽쪽 빨아먹었어요. 달콤한 맛이 입안에서 천천히 녹아내리는 그 느낌. 참 달콤했지요. 하나를 다 먹는데 한참이 걸렸지만 그 시간이 아까울 것 하나 없었어요. 쫀득이는 또 어떻고요? 집에 가져와서 연탄불이나 가스불에 구워 먹으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그 맛이란 지금의 어떤 고급 간식보다도 맛있었던 것 같아요. 불에 구울 때 나는 고소한 냄새를 맡으면 침이 절로 고였고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각 구운 쫀득이를 호호 불어가며 먹던 그 맛.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에요. 라면 땅은 어떤가요? 짭짤하고 바삭한 그 맛에 우리는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하나씩 집어먹으면서 이거 진짜 라면 맛나는 거 아냐? 하며 신기했지요. 친구들과 한 봉지를 사서 나눠 먹으며 맛있다, 맛있어 하고 즐거워했던 그 순간들. 짝꿍이라는 과자도 있었어요. 이름처럼 정말 짝꿍과 함께 먹는 재미가 있는 과자였지요. 두 가지 맛이 한 봉지에 들어있어서 친구와 이거 반은 내 거야 하며 나눠 먹었어요. 그렇게 나눠 먹으면서 우정도 더 깊어졌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배워나갔답니다. 그 시절 우리는 과자 하나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100원 몇 개면 온갖 과자를 살 수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거든요. 용돈을 며칠 모아서 구멍가게에 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이벤트였어요. 친구들과 함께 구멍가게에 가면 더 재미있었어요. 오늘 뭐 살래? 뽑기 한번 해볼까? 하며 서로 의견을 나누고 각자 원하는 것을 사서 함께 나눠 먹었지요. 때로는 누군가 뽑기에서 대박이 터지면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꽝이 나와도 다음에는 꼭 하며 서로를 위로해 주었어요. 돌이켜보면 그 시절 구멍가게는 우리에게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우리의 놀이터였고 친구들과의 만남의 장소였으며 꿈과 희망을 품고 갈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었답니다. 작은 동전 몇 개로 이렇게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던 그 시절이 지금 생각해봐도 참 소중하고 아름다워요. 뽑기에서 우리가 배운 것도 많아요. 때로는 운이 좋아서 당첨되기도 하고 때로는 꽝이 나와서 실망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실망해도 다시 도전하는 용기, 친구의 행운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작은 것에서도 큰 기쁨을 찾는 지혜까지. 구멍가게를 지키셨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정말 그리워요. 우리가 올 때마다 어서와 하시며 반갑게 맞아주시고 과자를 고르느라 한참 고민하고 있어도 재촉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셨어요. 때로는 공부는 열심히 하니? 부모님께 인사 잘 드리고 다니니? 하시며 우리를 챙겨주시기도 했지요. 가끔 돈이 조금 모자라면 괜찮다, 다음에 가져와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거나 이건 서비스야 하며 덤으로 사탕 하나를 더 쥐어주시던 그 따뜻한 마음. 그분들에게 우리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동네의 소중한 아이들이었어요. 그런 인정과 정이 넘쳤던 시절이었지요. 구멍가게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소중함도 가르쳐 주었어요. 용돈을 하나둘 모아가며 이번 주말에는 구멍가게 가자고 계획을 세우고 친구들과 약속하고 어떤 과자를 살지 미리 상상해보고 그 모든 과정이 소중한 즐거움이었거든요. 지금처럼 무엇이든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에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설렘과 기다림의 달콤함이었지요. 그리고 구멍가게에서는 나눔의 정신도 배웠어요. 내가 좋아하는 과자를 샀으면 친구와 반 나누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친구가 뽑기에서 당첨되면 함께 기뻐해 주었어요. 내일은 내가 살게, 다음에는 내가 뽑기해봐 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익혀나갔답니다. 때로는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셔서 구멍가게에 가기도 했어요. 간장 한 병하고 설탕 조금만 사와 하시면 우리는 의기양양하게 돈을 받아들고 구멍가게로 향했지요. 심부름을 마치고 나면 엄마께서 고생했다 하시며 과자값을 따로 주시기도 했는데 그 과자가 얼마나 맛있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구멍가게에 들르는 것은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오늘 뭐 할까? 구멍가게 갈래? 하며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향했던 그곳. 가게 앞에 모여서 각자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고 나는 뽑기 할래. 나는 아폴로 살래 하며 계획을 세우던 그 시간들이 참 소중했어요.
뽑기를 할 때면 모든 친구들이 둘러서서 응원해 주었어요. 당첨되라, 당첨되라 하며 주문을 외우기도 하고 종이를 뽑는 순간에는 모두가 숨을 죽이며 지켜봤지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함께 일희일비하며 그 감정을 나누었어요. 꽝이 나와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음에는 꼭 당첨될 거야 라고 다짐하며 다음을 기약했지요. 그 희망과 기대감이 우리를 다시 구멍가게로 이끌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희망을 잃지 않는 자세를 뽑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배워나갔던 것 같아요. 가끔 정말 대박이 터질 때가 있었어요. 1등이나 특등이 나오면 그날은 정말 인생 최고의 날이었지요. 큰 상품을 받아들고 집으로 뛰어가서 가족들에게 자랑하고 다음날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그 기쁨과 자부심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구멍가게에서 파는 과자들도 참 추억이 많아요. 지금처럼 화려하고 정교하지는 않았지만 그 소박한 맛이 오히려 더 정겨웠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것들이었고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단맛과 고소함이 있었지요.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게임도 하고 온라인으로 쇼핑도 하지만 우리는 뽑기 한 번으로도 충분히 재미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구멍가게 앞에 모여서 오늘 누가 먼저 뽑기 할래? 하고 순서를 정하고 서로 응원해주며 함께 일희일비했던 그 시간들. 단순하지만 진정한 재미가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옛날 동네를 지날 때면 혹시 그 구멍가게가 아직 있나 싶어서 두리번거려 봅니다. 대부분은 편의점으로 바뀌었지만 간혹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구멍가게를 발견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들어가서 예전에 여기서 과자 많이 사 먹었는데요 하고 말씀드리면 할머니께서 아이고 그랬구나 하시며 반가워해 주시곤 해요. 그 작은 가게 안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이 참 많아요. 100원을 아껴 쓰는 법, 친구와 나눠 먹는 즐거움, 운이 좋지 않아도 다시 도전하는 용기, 그리고 작은 것에서도 큰 행복을 찾는 지혜까지. 이 모든 것들이 구멍가게에서 배운 인생의 소중한 교훈들이에요. 무엇보다 구멍가게는 우리에게 함께하는 즐거움을 가르쳐 주었어요. 혼자 가도 재미있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가면 그 재미가 배가 되었거든요. 서로의 선택을 응원해주고 기쁨과 아쉬움을 함께 나누며 작은 행복도 큰 행복으로 만들어가는 법을 배웠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기억들이 떠오르셨나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구멍가게나 뽑기 추억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 시절의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에 위로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그때처럼 작은 것에서 큰 행복을 찾으며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멍가게와 뽑기가 주었던 그 순수한 기쁨과 따뜻한 정으로 여러분의 하루가 달콤하게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그때 그 시절이었습니다.